한국군이 일본을 향해 경의를 구현했습니다. 2년 만에 새로 펴낸 2020 국방백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죠. 백서가 공개되자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지난 2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측은 주 일본 한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20 국방백서 내용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는 주변국에 대한 표현 수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우호적으로 서술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갈등 상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백서 중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우리 일본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 등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이 발끈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다른 측면을 주목했습니다.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이 공관자가 아닌 이웃국가로 격화된 것을 이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태도 변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방위백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이에 대항하는 측면으로 일본을 격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언론들과 방송사 등도 백서 중 일본에 대한 표현 변화를 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본이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공식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2일 오후 3시경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우리 2020 국방백서 관련 항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주일무관이 대응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 국방백서 기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일본의 항의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콕 집어서 강조한 것입니다. 2020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반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 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이 발끈할 만한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주장은 모두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독도 관련 유감 표명, 일초계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측의 모든 대응은 적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의 대범함은 추후 대마도에 관한 영유권 카드를 건드릴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독도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죠. 이에 일본이 더 발끈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좌절할 만한 기사가 미국 경제신문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는 2021 혁신지수를 산정한 결과 한국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위였으며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7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 비용, 첨단 기업들의 집중도, 생산 능력 등의 가중치를 두어 국가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한국은 이번에 90.49점을 받았습니다. 2위는 어디일까요? 싱가포르입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입니다. 7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외에는 톱10에 모두 유럽 국가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이유를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의 강세, 특허 관련 활동 증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R&D는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인건비 경쟁력을 갖춘 중국과 자금력을 갖춘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많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의 순위가 궁금하실 겁니다. 양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11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낮은 순위를 받은 이유는 대학생들의 명성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입 제한 정책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어든 점이 고등교육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순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제조업을 독식했지만 이제는 그 위상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 일본은 몇 위일까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입지가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허락했다는 이유로 아이치현 지사에게 해직을 요구해온 우익 세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엄청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서 받은 해직 촉구 서명서를 대대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지난 2일 요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의 퇴출을 촉구한 서명서 43만 5천 개 가운데 무려 83%가 무효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36만 2천 명분에서 동일한 필적이 발견되거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서명이 나왔습니다. 나고야, 도요타시 11개 선관위에서는 부정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0%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해직 촉구 서명서가 상당수 조작됐으며 오무라 지사를 부당하게 몰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무라 지사 해직 촉구 서명 운동은 2019년 8월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열린 국제예술제 IT 트리엔날레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데에 반발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도 소녀상 전시를 비중 있게 보도했죠. 닥터시사TV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타카스 가스야와 방송인 등 대표적인 극우 인사들의 예술제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지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그에 대한 해직 찬반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명자 수는 주민투표 실시 조건인 86만 6천 명의 절반 수준인 44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극우단체는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쇄도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오무라 지사는 강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태이자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공개하라.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